2017년 5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집단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와서 보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우리 국민들의 언어가 크게 달랐다 하는 것이죠. 결국 언어가 다르다 하는 것은 세계가 다르다, 살고 있는 세상이 다르고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다르다 이렇게 되고 맙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언어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왜 그들이 그렇게 비논리적인 우리 한국어로 풀이를 했을 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하고 매번 그것들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르러 그들이 사용하는 말이 어떤 통일된 법칙을 지니고 있다.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이야기해 보기로 하죠. 간단하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전 세계인이 동일하게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면은 그것은 당연히 남한에는 핵이 없고 북한에는 핵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을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다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복잡하게 만든 것은 중국도 한 몫을 했고 북한도 그랬고 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일반 국민은 북한의 핵을 없애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다.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유세계의 세계인들도 그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도 또 아베 수상도 트럼프 대통령도 다 그렇게 알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이 어떤 이 개념을 혼란시키는 것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기로 합시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김정은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친북 집단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북한과 뜻을 같이 한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은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됩니다. 남한과 북한의 핵을 다 없애자. 그것이 한반도 비핵화다. 그러면은 남한에는 핵이 없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곤란해하는 부분이죠. 없애려고 해도 없앨 것이 없다. 그런데 이 친북 집단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남한 어디엔가는 핵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분명한 것은 미군이 이 땅을 떠나면 그러면 핵이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과 친북 집단은 일단은 남한의 핵이 다 없어지면 그리고 북한의 핵을 없애겠다.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면 한반도 비핵화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집단은 아주 독특하게 이 문제를 이해하고 독특하게 풀려고 하고 있다 하는 그 부분이 우리로서는 당혹스럽고 또 놀라운 것이지요. 문재인 집단은 일단은 한반도 비핵화를 핵을 없앰으로써 이루려고 하지 않고 북한과 남한이 하나 됨으로써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면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있을 겁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 그것이 문제이죠. 세계는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입장은 반드시 북한의 핵이 없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남한의 입장은 북한의 핵이 위험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집단에서는 북한과 남한이 하나가 되어버리면 북한의 핵이 위험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한반도 비핵화다. 세계와는 상관없다. 세계를 다 적으로 돌려도 우리끼리는 그렇게 풀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면은 좀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이 하나 되는 것은 통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문재인 씨가 대통령인 공무원이 된 그때로부터 여러 차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도 북한과 남한이 하나 되기, 이것도 역시 통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전통적으로 과거부터 통일을 쭉 모색해 오던 우리의 그 헌정사적인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문재인 씨가 하는, 문재인 집단이 하는 그것으로는 통일은 안 되지. 이렇게 한편으로는 더 이상 큰 일을 저지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안심을 하는 그런 국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통일을 하려면 체제를 맞춘다든지 서로 무엇인가 한 국가로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세계의 한 국가로서 보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악위를 맞춰야 합니다. 그런 대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차라리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면은 덜 위험할 수도 있겠다. 지금은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집단이 이야기하는 북한과 남한의 하나 되기는 통일이 아니다. 일단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 두십시오. 그것은 합체다. 그냥 같이 손 잡으면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합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통일처럼, 그러니까 일국이제라든지 하는 최소한 그러한 과정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데도 우리 국민들은 반대도 많을 것이고 또 걸림돌도 많을 것이어서 당장 위험하게 일을 저지르지는 못할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합체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현실적 합체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합체를 하려면 이러한 것들은 최소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문재인 집단이 이야기하는 합체, 그것은 아주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걸림돌은 차라리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리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김정은과 문재인이 동시에 합체라고 말하면 그냥 완성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문재인 집단의 그 집단 망상이기는 합니다. 현실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은 그 내심을 국민들에게 내보입니다. 모두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 둘이서 동시에 합체라고 하면 되는데 왜 안 되고 있나? 그것은 분명합니다. 문재인 집단만 원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김정은 쪽에서는 그런 것을 아예 바라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바라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것이고, 김정은이 그러면 왜 안 해주느냐? 해줘서 이득이 없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것이죠. 김정은은 계속 지금 상태로 가면서 이것이 나쁜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빨대를 꽂은 상태로 계속 영양 공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합체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해주는 것이고, 문재인 집단은 계속 이 망상을 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가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현실과 하나하나 맞춰보면 의외로 현실을 아주 잘 설명할 수 있게 되더라. 이런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집단의 이러한 망상적인 합체, 그것은 어떤 것인가? 북한의 핵을 그냥 둡니다. 그리고 합체 가능합니다. 북한의 ICBM 그대로 둡니다.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 그 체제를 그대로 둡니다. 북한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단지 합체라고 말만 해주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남한에서는 할 일이 무엇인가? 지난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문건을 보면 알듯이 북한은 하는 일이 없습니다. 다 남한이 하지요. 다 남한이 돈을 들이고 남한이 가서 나무도 심고 다 남한이 합니다. 그것을 보면 정말 망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남한은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북한이 나 그거 싫어하는 것은 다 없애는 것이죠. 안보를 문을 열어 젖혀서 허약하게 만듭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버립니다. 당연히 북한이 싫어하니까. 시장경제 질서도 버립니다. 주적 개념 당연히 버리죠. 여기에 더해서 건국을 부정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성을 포기합니다.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을 무력화합니다. 이것이 현재 조국 수석이 하고 있는 일이고, 또 기무사를 없애고 군을 축소하고 한 모든 일들이 다 북한이 싫어하는 것을 없애는 그 과정이다. 그것이 확인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외교망을 파괴합니다. 대한민국이 고립되었을 때 그것은 북한이 원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러면은 문재인 집단은 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일까? 그들은 어째서 북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을 이 합체라는 걸 통해서 결과적인 목적 달성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그렇습니다. 북한과 합체를 하게 되면 궁극의 무기라고 하는 핵무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진다. 북한 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미 노예 상태로 지금 이 2년 가까운 세월에 이미 자주성을, 스스로를 지킬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노예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데, 노예의 주인은 노예에게 일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를 착취는 하더라도 죽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죽이기도 하죠. 그런데 일은 시켜야 하니까 다 죽이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위안을 얻는 겁니다. 또 많이 죽인다고 해둡시다. 그래도 합체를 주도한 자들은 제일 늦게까지 살려놓을 것이다 하는 계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문재인 집단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대한민국을 식물 국가로 만들고 있는 이 일들이 자기들의 일종의 한반도 비핵화 수단으로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것을 납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대략 이러한 이야기는 전체는 아니겠지만 부분은 이미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문제 제기가 되었고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연습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응용 문제를 풀어보기로 합시다. 첫째, 문재인 집단에게 있어서 남북 정상회담은 무엇인가? 지금 다른 언어, 그 개념을 맞춤으로써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 집단은 남북 정상회담을 당연히 북한과 남한 하나되기, 즉 합체의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정의 내린 것을 가지고 응용 문제를 풀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정말 그런가 확인을 해보기로 하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화가 실현되었다. 어떻게 해서 평화가 실현되었는가?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반도 비핵화가 된 상태, 북한과 남한이 하나가 된 상태, 그래서 북한의 핵이 더 이상 핵이 있어도 위협이 되지 않는 상태, 이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부분적으로 합체를 했다. 북한의 문이 열리고 서로 만났다 하면은 그것을 평화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문재인 씨는 판문점 선언을 평화를 이루어냈다고 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문재인 씨 입장에서, 문재인 집단의 입장에서는 거의 합체할 뻔했다. 기적 같은 기회가 온 것이다. 이렇게들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합체 비슷한 북한의 문이 조금 열린 것은 맞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들은 평양선언을 가지고 평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역시 그때 합체가 가능해 보였던 것이죠. 부분적으로 그렇다. 달리 말하면 북한의 문이 열렸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겪고도 이 지구상의 모두가 북한 비핵화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문재인 집단은 대단한 성과를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합체, 북한의 문이 열린다는 것,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문재인 집단은 미북 정상회담은 어떻게 보는가?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평화가 이루어졌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찬사를 보내기도 했죠. 그들에게 있어서 미북 정상회담은 합체 가능성이 아주 커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 역시 성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집단에게 있어서 북한으로 가는 문이 열리게 하는 모든 사건은 그것은 합체에 기여하는 것이다. 합체에 기여하는 것은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고 한반도 비핵화에 기여하는 것이고 남북회담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복 순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다 평화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한반도 비핵화고 그것이 남북이 하나가 되는 합체다. 이것이 계속
나온 데서 다시 되돌아가고 이런 것을 반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우선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게 되죠. 한반도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미북 회담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미북 회담을 하기 위해서 남북 회담을 먼저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합체다. 문재인 집단은 그렇게 본다고 했죠. 세계하고 문재인 집단의 목표가 다른 겁니다. 세계는 정말 핵이 없어지는 거, 그것인데 문재인 집단에게는 그저 남북이 합체하면 그것이 비핵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북 회담도 이 합체의 플러스가 됩니다. 남북 회담도 합체의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성공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한 사고방식은 문재인 집단 모두에게 통한다 하는 것을 하나 더 확인해 보기로 하죠. 2019년 3월 18일 정의용 안보실장이 백브리핑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2019년 3월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 바로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성과가 4가지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소개를 합니다. 물론 문재인 집단은 북미 회담이라고 하죠. 반드시 북을 미국보다 앞에 내세웁니다. 이것은 그들의 원칙이죠. 그러면은 그 4가지 성과라는 것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문재인의 말입니다. 영변 핵시설 폐기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다. 그것이 성과다.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 회담은 결렬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물건을 사기로 했으면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내가 10만 원을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10만 원 낸 것이 아니죠. 다음번에 새로 흥정을 하게 되면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10만 원을 내겠다는 소리가 나왔으니 성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부분적인 대북 경제 제재가 논의됐다. 이것이 성과다. 미국 연락사무소 개설도 논의가 됐다. 이것은 성과다. 이것은 대단한 성과다. 그리고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회담이 그냥 결실 없이 깨어지게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서로 비난은 하지 않으면서 합의가 불발이 됐다. 이것도 성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어의 어법에 따라서 이것을 풀이하게 되면 이상한 소리를 한 것이죠. 그러나 문재인 집단의 언어에서는 이것은 제대로 된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어째서 성과인가? 한반도 비핵화라고 했을 때 북한의 핵이 없어야 된다는 이 기본적인 생각을 아예 지워버리십시오. 그 생각이 있는 한 문재인 집단의 말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집단에게는 애초에 북한에서 핵을 없앤다는 그런 목적은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성과다, 성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북한으로 가는 문이 아직 열려 있다. 그러면 무조건 성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이 열려 있는 한 합체가 가능하다고 꿈을 계속 꿀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성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네 가지는 아직 북한으로 가는 문이 열려 있다는 뜻으로 이것을 대입해서 보게 되면 그래서 성과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문재인 집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이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일단 그들은 북한을 성지 예루살렘으로 여기는 것 같다. 북한에 갈 수 있다면, 그리고 북한에 가서 그곳에서 죽는 것, 그것이 꿈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 다음으로는 미국이 북한에게 강경하게 대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유엔 제재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유엔 제재가 확장이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북한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문재인 집단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양자의 관계가 무엇인지 어떻든 나타난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 제재를 필사적으로 문재인 집단이 막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한국의 돈을 전 세계에 뿌리더라도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뭐니 해도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을 폭격하는 것이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아마도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하고 안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문재인 집단의 이 합체라는 목적,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국민들에게 발표했을 때 국민은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모든 대북관계, 대외관계 이런 일들, 그것이 우리가 짐작한 대로 이 합체라는 말을 대입하게 되면 그 본뜻이 나온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런가? 정말 그들은 그런 집단인가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죠. 일종의 계산에 있어서 검산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문재인 집단은 반미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미하고는 좀 다른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성격을 가지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 한국인은 대부분 사냥을 하지 않죠. 한국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는지 한국에서는 인명을 살상하는 그런 범죄는 아주 드문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뉴스에는 연일 나오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흉악범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있다. 어차피 범죄도 아주 적게 일어나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문화원 같은 곳은 주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그리고 젊은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미국 문화원에 들어가서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르는 그런 짓은 우리 국민 그 무작위로 뽑았다고 할 때 100명을 뽑아 놓으면 99명은 못합니다. 그것을 안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아예 못하는 것이죠. 사람이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듯이. 그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은 열이면 열, 사실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들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인간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죠.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그 발언들,
그리고 그 집단에 지금 있는 사람들의 과거 행적, 이것을 보게 되면 문재인 집단은 미국 문화원에 불을 지르는 사람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을 지른 사람도 있죠. 이렇게 한국인들 중에서 극소수의 생명을 파괴하는 일을 목적을 위해서는 하는 그 극소수 사람들은 되게 그렇습니다. 어째서 사람을 그렇게 해치느냐, 이렇게 하면은 우리도 그런 거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 피해자가 있다, 이렇게 대든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한국에서는 인간 말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결국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곳에 불을 지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어도 그래도 싸다, 그래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인간 말종이라고 해도 되겠고 꼭 그렇게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아무튼 문재인 집단은 단순한 반미가 아니라 미국을 증오하고 미국인을 증오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문재인 씨는 어떤 특기, 어떤 경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는 이 북한과의 합체라는 것을 10여 년 전에 이미 기획을 했던 기획자다.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이 남북회담이라고 하면 역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획자는 기획자인데 실패한 기획자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때 실패했으니까 지금 다시 하는 것이겠죠. 실패하지 않았다면 다시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실패한 기획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꾸는구나, 이런 것을 정리해보면 우리에게는 어떻든 대단히 낯설지만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문재인 집단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그 열망, 그들의 망상,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해온 일들을 볼 때 북한을 안아보고 북한과 손을 잡고 북한과 눈을 맞추고 북한의 소리를 듣고 북한 쪽을 바라보고 점점 멀어지고 있죠, 지금 북한으로부터. 그리고 심지어 이 모든 것이 안 돼서 그냥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꿈속에서나마 북한 꿈을 꾸기를 희망하는 그런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어떤 이상, 다른 꿈을 꾸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해두기로 하죠. 그러면 북한과 같은 세계의 생명을 가장 경시하고 세계에서 개인으로 치면은 아주 악질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현재 북한 집단이죠. 그들에 대해서 이러한 꿈을, 북한의 문이 닫히지만 않으면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만일 알카에다라든지 IS 같이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과 싸우고 있다, 이것은 성스러운 전쟁, 성전이다, 이렇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사에서 읽었듯이 그러한 종교적으로 좀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약에 취해서, 그래서 그 상태에서
스스로 자살폭탄을 가지고 테러를 하러 가는 그 실행범이라고 한다면 또 이런 심리를 가질 수 있겠다. 우리에게는 워낙 낯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접 이해를 해본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태가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만일 북한으로 가는 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 이들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들은 아직 문이 잠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그 어의를, 그 차이를 느껴야 하는 겁니다. 아직 문이 아예 용접을 해서 잠겨버린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은 열릴 수 있을 거야. 기대를 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니 11월에는 열릴 수 있을 거야. 11월에 문이 열리면 김정은이를 서울로 초대를 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이 열리지 않아도 이들은 이 망상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계속 문이 닫혀 있어도 저 문은 열릴 수 있다. 열릴 것이다. 이러면서 트럼프가 퇴임할 때까지 이 주장을 계속하면서 질질 끌면 결국은 자기들이 이긴다. 트럼프 나가고 나면 그때 다시 진짜로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되고 이렇게 질질 끄는 과정은 무엇인가? 그때도 문재인 집단은 우리는 과업 수행을 가열차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것이다.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풀어보기로 하죠. 2019년 3월 18일 내내 정의용 실장의 브리핑입니다. 미북 회담 이야기를 그는 이렇게 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 참 절묘하다. 인간이 달라도 이렇게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정의용 씨의 말입니다. 합의문 채택은 무산됐다. 그러나 북미 양측 모두 외교와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 자기 생각입니다. 지난 금요일 최선희 브리핑 내용에서도 보면 협상 재개 여부에 대한 입장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북미 양측이 외교와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최선희 브리핑은 북측의 입장이죠. 여기에서 협상 재개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정의용 씨는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분명한 의사라고 받아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아마도 학생들한테 이 문장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하면은 정의용 씨 머리가 망가졌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정의용 씨가 머리가 망가져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들과 문재인 집단과 우리 국민들의 언어가 다르고 세계가 달라서 그렇다. 이렇게 풀이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최선희가 협상 재개 여부에 대해서 말 안 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말 안 한 것이죠. 협상을 다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모르는데 바로 직전에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떠날 때 다음 협상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아무 얘기 없다고 했습니다. 서로 얘기 안 했다. 그리고 다시 최선희가 이야기를 안 했다. 그것이 무슨 단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입장을 좀 정리를 해야 합니다. 북한과 간절히 합체하고 싶은 집단이 있습니다.
북한으로 가는 문이 닫히면 안 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이것을 북한이 문 닫겠다고 하면 어쩌지 하고 있다가 문 닫겠다고 하지 않았다 하는데 안심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다르죠. 우리들하고는. 다시 말해서 문 닫겠다고 안 한 것은 문이 지금 열려 있다고 생각하면 계속 열려 있을 것이라고 결정을 내리고, 문이 닫혔다고 하면 문이 잠기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풀이를 하는 겁니다. 안보실장이라는 공무원이 이런 정신 상태로 브리핑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자기 체면을 거는 것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말귀를 이렇게 알아듣도록 아예 머리가 회로가 그렇게 되었든지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하는 대한민국의 그 현재의 안보실, 청와대, 또 문재인 씨, 그들은 자기들이 알아들은 대로,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혹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미국에게 어떤 정보를 주죠. 결국 미국에게 가짜 정보를 주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 정상인이 이해했던 바에 따르면 이것은 가짜 정보가 되죠. 그리고 가짜 정보를 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것은 미국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북한의 이익이 되고 그것이 결투라면 미국이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그들의 집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우용 그 안보실장,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북한 쪽에서는 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할까? 북한은 문재인 집단이 다음과 같은 과업을 수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돈을 줬으면 한다. 필요한 것들을 내놨으면 한다.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고,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하게 되면 미국의 눈을 가리든지 미국의 발을 걸어서 쓰러지게 해주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도록 남과 북이 손잡고 공조하자,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완화하자 하면서 지금까지 근 2년간 전 세계에다 대고 아주 뻔뻔하게 무렴치하게 이것을 큰 소리로 외치고 다녔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문재인 집단은 유엔 제재를 여러 번 위반을 했습니다. 아주 대한민국이 그 국격이 실추되는, 사실은 범죄 집단이 돼버린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공표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알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합체를 위해서 뭐든지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아세안을 통해서, 그 아세안 그 10개국 그 모여서 한다는 그것을 통해서, 아니면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어디 또 다른 곳을 통해서 북한을 위한 일을 계속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라든지 그 문재인 집단에 있는, 현재는 대한민국의 그 고위 공직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자들, 그들이 하는 말을 이와 같은 이야기, 한반도 비핵화라든지 평화,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그것을 북한과 하나되기, 북한과 합체, 이런 말로 치환을 해 보십시오. 아주 매끄럽게 그 뜻이 들어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정리해보면 역시 이 새로운 문법이 정말 만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신북방 정책이 무엇이냐, 그것이 끌려와서 그 종착점은 결국 북한으로 갑니다. 북한과 하나되기, 합체인 것이죠. 신남방 정책도 마찬가지이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그 중심은 북한에 가 있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네네 그렇고 항구적인 평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착점은 북한과 하나되기, 북한과 합체라는 그곳을 향해서 다 이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 우리 전 국민의 자유, 국민 주권주의,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지요. 오직 합체, 그것만 바라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